네, 4주차 2강 6장의 정연파 교류 회로의 응답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1강에서는 직류전압의 정의를 알아봤고, 오늘은 교류전압의 정의를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시료값을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요. 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파워포인트 자료는 내가 만들었으나 시간상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거로 넘기겠습니다. 정연파 교류전압 같은 신호의 평균값은 한 주기 면적값이 0이기 때문에 그 평균값은 항상 0이에요. 그래서 교류전압일 경우에는 평균값이 항상 0이기 때문에 이때는 평균값으로 안 따져. 직류전압은 평균값으로 따졌는데, 그래서 교류일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시력값을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력값 말고도 최대값 또는 피크 투 피크 이 값을 우리가 많이 사용도 해요. 하지만 시력값 많이 사용하니까 시력값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연파일 경우 평균은 0이다라는 얘기예요. 평균값은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력값이 무엇이냐 그거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교류전압 VT가 부하 아래 인가되었을 때, 직류전압 V가 부하 아래 인가되었을 때, 그때 평균 소비 전력을 PAC 각각 PDC를 할 때, 이 두 소비 전력이 같게 될 때의 직류전압 V를 교류의 시료값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루트 민 스퀘어다라는 거 아까 1강 때 설명한 것처럼 그걸 꼭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PAC는 이렇게 쓰면 되고 PDC는 이렇게 쓰면 돼. 부하 아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평균 소비 전력인 거니까 PR에 0부터 T까지 해서 T로 나눠준 거야. PR은 R분의 V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PDC는 R분의 V의 제곱이지. 이거는 그냥 인테그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항 아래에서 소비되는 전력인 거니까 R분의 V 제곱. 요놈이랑 요놈 같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갖게 놔가지고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풀어놓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정의식이야 이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공식이다라는 얘기지. V의 RMS는 뭐야? 루트 민 스퀘어 이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것이 꼭 중요한 거고, 이 식이 유도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내가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 안 필요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유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 하면은 이런 거 한번 이거를 이 강의 노트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시료값을 구해보면 이러한 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해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까도 했어요. 그쵸? 이거는 VM의 사인 여기가 T니까 사인 그리고 각주파수 오메가 T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지만 여기 시료값은 그래서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그렇지. 루트 2분의 최대값 VM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V의 RMS는 결과적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풀이 과정 아까도 해놨지만 그거 이제 푸는 과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인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 가만있어 보자. 이게 되던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꼭 쌌어요. 마이너스. 그리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꼭 쌌어요. 근데 난 사인 꽂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지. 근데 지금 뭐를 알고 싶으면 사인 알파의 제곱을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기 빼줘야겠네. 아까도 풀이 과정에서 여기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라고 한 것인데 마이너스가 맞았네. 그쵸? 마이너스 푸는 거네. 어쨌든 간에 근데 얘를 갖다가 한 주기 적분하면 0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는 상관없이 결과 값은 맞게 되죠. 지금 이거 착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해두세요. 아까도 그거는 잘못 푼 거였습니다. 플러스였었지. 어쨌든 간에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이다 라는 겁니다. 유도 과정 이거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어요. 구형파 교류전압의 시력값 구해보자 라는 얘기네. 얘가 0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번 구해보죠. 이거는 V의 RMS는 루트 민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에 dt 써주고 제곱해야지 루트 민 스퀘어 이렇게 써줘야죠. 근데 여기서 vt는 무슨 값을 갖고 있냐면 2분의 t 0부터 2분의 t까지는 무슨 값을 가져면 v라는 값을 가져. 즉 0부터 t가 2분의 t까지는 v라는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v라는 값을 갖네. 2분의 t에서 t까지는 이런 값을 갖네. 이걸 반대로 해석해도 돼. 사실은 이렇게 이 파형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t.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로 한 주기를 평균 내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0부터 t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로 vt dt 평균 이렇게 낸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도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으로 지금 풀기로 했으니까 요거를 풀어볼게요. 이게 더 사실은 불편한데 이게 더 편한데 왜? 가운데 0이 들어가거든. 자, 그냥 이걸 풀어볼게요. 그래서 루트 t분의 1 쓰고 0부터 t라고 했는데 적분구간이 0부터 2분의 t는 vt를 가지니까 이게 대괄호 치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t까지는 vt가 무슨 값을 갖냐면 v라는 값을 갖네. v의 제곱에 d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t에서 t까지는 v가 무슨 값을 가져? vt가 마이너스 v를 갖네. 그래서 마이너스 v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v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에 d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적분 구간이 연속으로 되고 v의 제곱이 같으니까 얘는 그냥 루트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의 제곱에 dt로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쵸? 이렇게 인테그랄. 이게 지금 컴퓨터가 느린 건지 뭐 그래서 좀 뻑뻑거려요. 는 이거 그냥 t분의 1 써주고 이거 적분해주면 v의 제곱에 스몰 t 0부터 라지 t 하니까 t에서 약분되니까 뭐가 나와? 루트 v의 제곱이 나와요. 그치? 루트 t 대입하면 되죠? 약분되지? 0은 쓸 필요 없고 v의 제곱 해서 얘는 v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를 만약에 VM이라고 쓴다면 여기 VM이라고 쓰고 여기를 마이너스 VM이라고 쓴다면은 요때 이 값은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VM이다라는 이거네. 자 요약 그래서 구형파 교류 신호의 시료값은 V의 RMS는 최대값 VM하고 같다라는 것이 구형파일 때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구형파일 때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죠. 정형파일 때는 어떻게 했어? 정형파일 때는 VRMS는 최대값을 갖다가 뭐로 나눠? 루트 2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런 식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같다라는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렇게 풀 과정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음 파고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파고율은 파형이 얼마나 높으냐를 갖다가 따져주는 비율이야. 그래서 파고율이 있고 파형율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뭐로 이제 비율을 따져주냐면은 시력값 갖고 따져줘. 교류 신호이기 때문에 교류 신호는 웬만하면 시력값 갖고 따져줍니다. 그래서 이 파고율은 파형이 얼마나 높으냐, 뾰족하냐, 이걸 따져주는 거. 뾰족하냐를 따져주는 것이에요. 구형파일 때는 평평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파고율은 1이 나와. 근데 정형파일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파고율 다시 한번 볼게요.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시료값으로 나눈 거야. 즉 시료값으로 나눠서 뭐를 최대값을 VM을 시료값 V의 RMS 우리 교재는 EFFF로 썼죠. EFF.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RMS라고 더 많이 쓰니까 RMS로 쓸게요. 그래서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눴다. 그래서 파고율 해서 크레스트 팩터 해가지고 CF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한글로 파고율이라고 파고율은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은가를 보냐 해가지고 분자의 최대값 풀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최대 천두 전압값의 크기를 표시하는 척도가 된다. 피크 볼테지의 크기를 표시하는 척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파고율이 높을수록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의 파형이 되며 시료값은 낮으나 시료값에 비해 피크 전압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즉 얘가 낮고 얘가 높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정왼파의 경우 파고율은 약 루트 2로서 약 1.414이다. 그렇게 되는 거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파고율은 V의 RMS에 뭐를 나눠준 거야? 뭐를 나눠준 거야? 그렇지.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눠준 거다라는 얘기야, 식이. 그런데 VM은 시료값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 루트 2배의 V의 RMS로 쓸 수가 있지, 이렇게. 그리고 V의 RMS는 그냥 이렇게 V의 RMS 써주면 되겠고. 그러므로 나눠주니까 몇이 되겠어? 그렇지, 루트 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연파일 경우야, 아까 구형파일 때는 이게 또 달라지겠지. VV가 되겠지. 얘가 VV가 되겠지. 그래서 걔는 구형파일 때는 1이 된다라는 얘기. 아까 그래서 구형파일 때는 이 값이 1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여기 어디. 구형파일 때는 1인 것이고, 정연파일 경우에는 루트 2, 약 1.414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파고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표현한 거 이렇게 써놨죠. 식 6.5예요, 우리 교재. 다음은 파형률에 대해서 알아보죠. 파형률은 파형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느냐를 보는 거야. 즉 얼마나 둥그냐 그걸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갖다가 파형률은 얘는 반주기 평균값이야. 반주기. 한 주기로 안 가. 이렇게 한 주기로 가지 않고 그냥 반주기만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기의 평균값 V의 2분의 T라고 쓰겠어. 그럼 반주기 평균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주기 평균값으로 시료값을 V의 RMS, 시료값을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시료값을 반주기 평균값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파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하면은 RMS와 단순 평균과의 비율이다. 파형률은 파형의 둥근 모양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파형률이 낮을수록 직각 구형파에 가까운 모양이 된다. 정연파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연파 반주기의 평균값은 여기가 2분의 t죠. 0. 이거의 평균값 한번 구해볼게요. 이런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기를 VM이라고 쓸래요. 그러면 VT는 여기를 T라고 표현할게요. VM의 sin 오메가 T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뭐 단위 얘기하려 하다가 그거 참았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VM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반주기 평균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V의 2분의 T는 평균값은 반주기 평균값이니까 여기를 주기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로 나눠줘야 되겠어? 2분의 T로 나눠줘야지 그게 평균이 되겠지? T분의 1. 언제? 0부터 2분의 T까지 다 더한 다음에 VT라는 놈을 다 더해준 다음에 걔를 몇으로 나눠? 그 구간까지로 나눠주면 그게 반주기 평균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이거 넘기면은 t분의 2가 되는 거고 0부터 2분의 t 써주고 vt가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vm의 sin 오메가 t의 d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vm 앞으로 나와주면 t분의 2vm 써주고 요거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것이지. 0부터 2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야. 그래서 t분의 2파이 써주고 여기 t 있고
t분의 2파이 그래서 써준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vm, 2배의 vm. 다 빼졌으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코사인 오메가에다가 2분의 t 빼기 코사인 0은 1. 약분 마이너스 파이분의 vm이 되죠. 이거에 오메가도 t분의 2파이니까 t분의 2파이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약분 하니까 여기는 뭐가 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렇게. 그렇지? 근데 코사인 파이는 몇일까? 코사인 파이는 그렇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몇이 돼?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러므로 v의 2분의 t는 즉 반주기 평균 값이야. 정연파 신호의 반주기 평균 값이야. 그것을 v의 2분의 t라고 쓰면은 얘는 파이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고 2vm이 되네. 2vm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연파의 반주기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 되죠. 파형률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주기 평균값으로 치료값을 나눠준 거야. 그래서 파형률은 이렇게 쓰고 는이라고 할게요. 는 v의 2분의 t분의 v의 RMS라고 이렇게 쓰고서 v의 2분의 t가 이게 나왔으니까 파이분의 2vm이 나왔으니까 파이분의 2vm 써주고 RMS는 어떻게 돼요? 정연파 신호잖아. 지금 정연파의 신호니까 얘는 루트 최대값으로 표현하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vm은 이렇게 약분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 루트 2 루트 2에 파이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나요? 2 루트 2분의 파이가 되겠다라는 거네. 그러므로 이거 계산을 해봐야겠네. 이거는 계산기 써야겠는데. 계산기 안 꺼내놨나? 계산기 안 꺼내놨어.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기 써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확인하면은 파이분의 반주기 평균치는 파이분의 2vm이 이렇게 나왔고요. 파이분의 2vm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파형률은 2루트 2분의 파이 해서 2루트 2분의 파이 해서 얘는 약 1.11 계산기 써서 계산기 사용법도 좀 알려주고 싶었는 아니 뭐 간단한 거니까 이런 간단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파이라는 것은 원주율에 3.14 이러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파이 라디안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거 구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튼 이렇게 나오네요. 파형률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정연파 주기함수의 주요 특성 한번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VT는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일 경우 정연파입니다. 주기는 주파수 F분의 1이다. 단위는 초. 주파수는 F는 T분의 1이다. 각 주파수는 오메가는 2파이 F고 F는 T분의 1인 거니까 T분의 2파이.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다라는 거 우리가 설명을 쭉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위상이라는 거는 동일한 주기를 갖는 두 정연파에서 기준이 되는 점의 차이로서 각도로 표시한다 해가지고 각도로 표현을 하고요. 얘가 앞서냐 뒤서냐 그걸 따져주는 척도가 되겠어요. 얘는 그래서 동일한 주기가 갖는 두 정연파에서 기준이 되는 점의 차이 이 차이가 이제 앞서냐 뒤서냐 이거랑도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최대값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최대값 이거 어떤 책들은 이걸 진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VM을 진폭이라고도 표현해요.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앰플리튜드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시료값 해서 V의 RMS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고요. 루트, 민, 스퀘어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고 정연파일 경우니까 이때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은 그때는 그것이 그 값이 시료값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한 주기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이산 신호일 경우에는 그것을 n개를 다 더했으면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는데 이산 신호일 때는 i는 1부터 n까지 뭐 fi라고 표현하면 이것의 평균이 이제 f의 에버리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어. 그치? 저기 이산 신호일 경우에는 시그마로 표현되는 거. 적분일 경우는 걔를 갖다가 한 주기 어떠한 임의 신호를 다 적분한 다음에 그거 적분하는 게 이제 더하는 거랑 동일한 거고 그게 다 더해주면은 그게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t로 나눠주면은 그게 이제 평균이 되겠다라는 것이야. 이게 VADC 이렇게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기 평균치는 이렇게 되는데 사인 웨이브의 경우는 사인 교류 신호, 사인뿐만 아니라 교류 신호일 경우에는 이런 교류 신호일 경우에는 한 주기를 평균 내면은 주기 t, 주기 t. 이 경우 한 주기 평균 내면 얘는 뭐다? 0이다라는 얘기야. 이거 다 더해주면은 이렇게 적분해줘봐야 얘는 0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연파인 거니까 얘는 0이 됐어요. 평균치는. 반주기 평균치라는 것은 얘는 전파 정류회로의 직류 출력값하고도 같은 것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 설명. 아까 1강 때 이런 그림이 있었어. 반파 정류된 신호. 따다다다다다. 띡띡띡. 0. 여기가 T. T. 이렇게 나가지는 거죠. 반파 정류는 밑에 있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에 대한 파형은 안 나타나지. 그래서 위에 이렇게 직류 성분으로만 나타나지는 거예요. 반파 정류는. 요것에 대한 평균값은 V의 DC라고. 이건 평균값이 직류니까 평균값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적분해주면은 얘는 뭐가 나오냐면 파이분의 VM이 나와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아까 정연파 지금 우리 교재에서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것을 반주기 여기까지만 평균 내자는 거야. 0부터 2분의 t까지. 요거만 평균 내자는 거야. 요거만 평균 내자라는 얘기야. 이거 평균 냈더니 이거 구해봤더니 이게 몇이 나왔어? 그렇지. 파이분의 2VM이 나온 것이에요. 그 얘기는 이렇게 전파 정류되면 이런 파형이지 밑에로 나오는 파형도 다 위로 나와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와지는 것이야. 얘를 2분의 t 여기 이제 요 사인 웨이브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할 경우에는 사인 오메가 t 표현할 경우는 여기가 한 주기니까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이것을 반주기만 평균 낸 것하고도 같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요 전파 정류의 직류 충격값하고도 얘는 같다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 그래서 요것을 여기까지만 이거를 주기 t만큼 평균을 내나 반주기만큼 평균 내나 요 크기는 서로가 같으니까 전파 정류가 서로가 같으니까 반주기 평균 낸 거하고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웨이브의 반주기 평균치는 전파 정류회로의 직류 출력값과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파고율이라고 있어요. 높은 거 얼마나 높으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거 생각하면 최대값을 써주라고. 그거를 뭐로 나누죠? 시료값으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고율 쟀더니만 루트 2 약 1.414 정도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값을 반주기 평균값으로 나눈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했더니만 아까 2루트 2분의 파이가 나왔던 것이고 여기 약 1.11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요. 다음 주 이제 3강에서는 이게 이제 2강이 아니라 3강에서는 정연파 교류의 응답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예제 좀 풀어보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궁금하거나 좀 설명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고요. 앞에 내가 이렇게 풀어놨던 거 내가 사실 안 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문자나 이렇게 해서 알려주세요. 대신 자기 소개를 갖다가 다 써야겠죠. 매번 그렇게 써서 질문을 해주세요. 학생 중에서 한두 명이 문자로 이 강의 녹화한 게 좀 중간에 끊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은 저 비디오를 영상 녹화는 안 했어요. 그게 또 데이터도 많이 써먹으니까 프레임 수도 이제 좀 조정을 하면서 좀 다시 녹화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4주차죠. 중간고사가 8주차인데 7주차 때 저거 한번 하겠습니다. 7주차 때 줌으로 한번 화상회의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줌으로 화상회의 이제 어떻게 할 건가는 내가 이제 정해지면은 정확하게 또 공지를 할게요. 어쨌든 7주차 우리 수업하는 게 수요일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수요일 날 줌으로 수업한다는 거, 수업을 할지 아니면 8주차 시험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제 조금 간추리면서 이제 빨리 끝낼지는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그렇게 할 테니까 줌 수업한다는 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세요. 7주차 때 이건 이제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다음 주나 5주차 때는 5주차에서 6주차 사이에 공지를 할 테니까 7주차 때 여러분들 줌 수업 참여를 꼭 해야 합니다. 이때 줌 수업은 출결하고 관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미리 내가 이렇게 공지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수요일이야. 7주차 수요일. 네, 오늘 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